저희가 예전에 냈던 콘텐츠 중에서 우리 학교 성폭력 지금 여기라는 콘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학내에 이제 만연해 있는 어떤 성폭력 문제들을 이제 각 대학에 있는 기자들이 견디다 못해 이걸 한번 해결해보자 라고 한번 쓴 기사인데 그 문제들이 그래서 그거를 한번 팔러 왔습니다. 만연하게 존재하는 당연하게 여겨져 왔지만 절대 당연하지 않은 것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권력형 성폭력을 너무 가볍게 다루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들은 권력형 성폭력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일종의 장난이나 농담으로 여기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1993년에 교수 성희롱 사건, 서울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고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성희롱이 불법적인 행위라는 인식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로부터 27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과거의 부정적인 유산들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교 성폭력 지금여기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데할리 기자들이 우리 학교에 너무 많이 성폭력이 일어나니까 그 성폭력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기사를 쓰게 됐어요. 2016년도에 1학기에만 각 대학에서 성폭력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동기획 기사를 작성하게 됐고 그 기사에는 이제 성폭력 관련해서 학칙이 잘 적용되어 있는가, 대응 방침을 잘 되어 있는가,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가에 대한 과정을 모두 짚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 교수,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라는 기사를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몇 달 전에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여성 혐오적이고 성차별적인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수필을 다수 게재를 하고 이를 강의 수강생들에게 읽게 한 뒤 감상문을 제출하는 과제를 부여한 교수가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처음 저는 이 이야기를 수강생 친구로부터 전해 들었는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검색을 해보고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믿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혐오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수필이 가득했고요. 이 사건은 절대 덮어서는 안 되겠다, 공론화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각종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왔고 그 이후 수십 건 이상의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학교 측도 해당 교수를 강의에서 전면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치는 허울뿐인 조치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교수가 교체되긴 했지만 문제가 된 L 교수는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갔고 성평등조사위원회 회부에서는 특별한 징계를 내리지 않아 앞으로 3년간 명예교수로 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작성을 하면서 도대체 왜 우리 대학사회 내에서는 이런 강단의 혐오적인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재생산될까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교수 개인의 자질 문제로 치부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기사는 외대 권력형 성폭력 2년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외대에서 일어났던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서 다뤄보는 작업이었는데요. 2년 동안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있었던 사건 사고들을 아카이빙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기사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세 건의 성폭력 사건들은 2018년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인데 2018년에 미투 운동이 대학 사회까지 뜨겁게 달구면서 그때 터져나왔던 고발들과 그로 인해서 어떤 사건 사고들이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굉장히 미온적인 대처를 했던 것들, 전혀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하고 짚어보자라는 의미에서 기획을 했었습니다. 고발 이후에 많은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해당 사건을 보도를 한 뒤에 학교 측도 더 이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당 교수의 강의를 배제하고 성평등조사위원회에 회부한 뒤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사건 이후 동료 교수는 해당 강의 수강생들에게 L 교수는 그럴 분이 아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편들기 메일을 보냈습니다. 또한 해당 강의는 명목상으로는 교수가 교체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L 교수가 그대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성평등조사위원회 결과 또한 굉장히 미진했는데요. 이런 강단 내 교수들에 의한 혐오 발언, 성차별적 발언은 비단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중앙대학교에서는 2007년 중국의 공산주의가 들어온 이후에 중국 여자들이 기가 세졌다. 한국 남자들은 중국 여자를 만나지 말라는 발언을 했고 가장 낮은 수준의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한 사립대학 교수는 여자가 키가 크면 문제가 있다. 결혼을 늦게 하는 게 남자와 물론한 성생활을 즐기고 싶어서냐 등의 혐오 발언을 직접 하거나 SNS에 게재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2016년에 30살이 넘으면 여자는 아직도 자기가 싱싱한 줄 알지만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빨리 결혼하는 게 좋다라는 혐오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너무 만연하게 존재하는 일입니다. 교수들은 권력을 이용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런 의의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흔합니다. 징계를 받는 학교 행정 담당자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의 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 개개인의 좀 처벌이나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묻는 걸로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세 건의 이제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해당 기사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먼저 L 교수, K 교수, S 교수 3명의 가해 교수가 있었습니다. L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건이 밝혀진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가해 사실에 대한 조사가 중단이 됐고, K 교수와 S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K 교수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해임이 되었고, S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정직 3개월의 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S 교수가 이제 근속을 한 지 1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순금 3돈을 학교 측에서 포상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는데, 학교 측의 학생들이 항의를 해도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제 사건이 고발이 되고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된 것은 연속 10년이 되기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이 이후에 결국 학생들의 항의가 계속되니까 자진해서 순금 3돈을 반납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피해자분과 같이 연대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움직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런 만한 어떤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 범죄가 저질러진 거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내 구성원들이 조금 더 우리 학교 대학 공동체 문제들에 관심 가지고 같이 해결 움직임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내용에 정말 동감을 하는 게, 이제 학교 안에서 일어난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권력형 성폭력 사건들을 보면은 굉장히 분노와 동시에 무력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는 걸까? 분노하는 것 이상으로 뭘 할 수 있는 걸까라는 고민이 많이 드는 시점인데,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의 경우에는 의제로 내걸었을 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동의를 표하고 뭐 서명 운동을 할 때 연서명을 한다든지, SNS나 에브리타임 같은 커뮤니티에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연대 메시지를 표하는 것만으로도 저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됐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인이 만약에 요청을 했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미약하더라도 내 메시지, 증언을 계속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컨텐츠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16년에 냈던 우리 학교 성폭력 지금 여기 컨텐츠도 무려 4년 전 일이지만은 지금도 대학사에 그게 계속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고, 이 기사에서 말한 내용들이 지금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하지만 저는 이 컨텐츠를 영원히 팔고 싶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나눔받아서 많이 보고 공동체 안에 계속 환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학알리는 이런 성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학생 안의 문제들에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결국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동체 차원에서 한두 명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당 문제를 저지할 수 있다면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